영주 FM 다시 듣기. 영주 지역 약 80명의 학생들이 모여 만드는 황금시대 방송. 꿈나무들의 고민과 사랑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겨있는 황금시대 방송입니다. 우리 지역 미래를 밝게 만들어줄 꿈나무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Feels all to the ground, will you hold me? Will you serenade me with the song you used to play? Till the night turns into day, will you hold me? 'Cause all I need is somebody near me when my heart gets weak. Somebody out there watching over me when I'm so tired I can't even sleep. Won't you sing me your sweet lullaby? Just the sound of your voice is the thing that I need. Won't you sing me your sweet lullaby? I could fall for the sound of your sweet melody. 'Cause I just need your song, something to sing along. When I'm not feeling strong, I need you to sing me your sweet lullaby. Need the sound of your sweet melody, so sing to me. So sing to me. Need the sound of your sweet melody, so sing to me. I'll be there when you're down, 'cause forever I am bound. Oh my love, I'll shout it out, let me hold you. No journey is too far for the one who healed my scars. You're my savior, you're my star, let me hold you. 'Cause all I need is somebody near me when my heart gets weak. Somebody out there watching over me when I'm so tired I can't even sleep. Won't you sing me your sweet lullaby? Just the sound of your voice is the thing that I need. Won't you sing me your sweet lullaby? I can fall for the sound of your sweet melody, so sing to me. When I'm not sleeping, you're all I need, and when my heart stops beating, just sing to me. When I'm not sleeping, you're all I need, and when my heart stops beating, just sing to me. I'm not sleeping, all I need is to sing to me. And you please sing to me. Won't you sing me your sweet lullaby? Just the sound of your voice is the thing that I need. Won't you sing me your sweet lullaby? I can fall for the sound of your sweet melody. 'Cause I just need your song, something to sing along. When I'm not feeling strong, I need you to sing me your sweet lullaby. Need the sound of your sweet melody, so sing to me. 영화를 소개하기 앞서 저희의 영화 소개로 인해 스포가 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화 소개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바로 신과 함께 임과연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너무 보고 감동받은 영화예요. 인가연 보고 1편인 제와벨을 보니까 이해가 좀 더 되더라고요. 그럼 잡담은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소개를 시작하죠. 하정우, 강림역, 김양기, 덕춘역, 마동석, 성주신역, 김동욱, 수홍역, 조한철, 판관 1역, 임원희, 판관 2역, 남이루, 허춘 3역, 정지훈, 허현동역, 디오 원 1병역, 이준혁, 박중희역, 장광, 진관대왕역, 정혜균, 변성대왕역, 이정재, 염라대왕 등의 배우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박스오피스 2위 1,440만 관객의 선택을 받은 신과 함께 재화벌. 2017년 겨울 극장가를 강타했던 스크린의 신이 돌아왔습니다. 신과 함께 재화벌은 지난 겨울 연일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며 최종 누적 관객수 1,440만 명을 돌파. 대한민국 역대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습니다. 해외 반응 역시 뜨거웠고요. 한국을 넘어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전역의 신과 함께 재화벌 흥행 열풍을
열풍이 타올랐습니다. 대만 역대 아시아 흥행 1위, 홍콩 역대 한국 영화 흥행 2위는 물론 북미, 호주, 베트남 등 주요 국가에서도 연타석 흥행 행진을 거르며 한국 영화의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양적 사후 세계관을 확장한 탄탄한 드라마와 인간이 가진 보편적 정서를 두루 담은 메시지, 화려한 볼거리까지 더해져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던 신과 함께 재화벌의 다음 이야기, 신과 함께 인과연의 개봉 소식은 전 세계적인 관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죠. 한국 최초 1, 2부 동시 제작 한국형 판타지 블록버스터의 새로운 신화를 작성한 신과 함께. 신과 함께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 최초로 영화의 1, 2부를 동시에 제작했다는 점입니다. 신과 함께 인과연이 신과 함께 시리즈의 출발점이라고 밝힌 김용하 감독은 유기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어지는 1, 2부의 이야기와 영화의 배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동시 제작이라는 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1부에서 이야기를 관통하는 세계관의 초석을 다지고 캐릭터들의 특성을 잘 직족해야만 메시지의 기결이 이뤄지는 2부에 관객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에 동시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 결과 신과 함께 인과연에서는 1부에서 쌓아놓은 세계관과 저승 3차사들의 관계를 주축으로 더 농밀해진 감정의 밀도, 깊어진 서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1부에서 알게 모르게 담겨있던 수많은 이야기 조각들이 2부에 이르러서야 퍼즐을 맞추듯 하나로 완성되어 판타지 블록버스터의 과감한 도전을 기록돼 신과 함께 올여름 다시 한번 새로운 신화를 써나갈 신과 함께 인과연의 영화계 안팎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영화 소개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말하면 어떡해! 이제 본격적으로 줄거리를 소개하죠. 전작 신과 함께 재화벌에서 끝난 장면에서 이어지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강림도령이 눈을 뜨는데 김소은과 이덕준이 옆에서 깨우고 있고 해엄맥은 양손에 검을 들고 염라대왕의 군대와 맞서고 있었다. 간신히 다시 일어난 강림이 합류하여 싸우던 중 천륜지역에 소환되어 염라를 다시 만나게 된다. 강림은 김수홍의 재판을 요청하지만 옆에 있던 판관들이 단순 사고사라고 주장하며 저승법을 어기고 이승을 어지럽힌 데다가 저승의 테러까지 일삼고 소멸시켜야 할 원기를 데려오냐며 질책한다. 염라 또한 강림의 행동을 그냥 받을 수 없었던지 강림의 칼을 자신의 손에 끌어당겨 잡은 후 강림에게 저승을 지키라고 준 검을 거꾸로 들어 저승을 위협한 죄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꾸짖는다. 이에 맞서 강림은 김수홍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자신이 이를 밝히겠다며 자신들의 새 차사는 응당한 벌을 받겠으니 김수홍 또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한다. 그러자 두 판관 중 하나가 얼떨결에 김수홍이 49일 안에 재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에 자신들의 모가지를 걸겠다고 하고 염라는 강림에게 무엇을 걸 것이며 묻는다. 강림은 자신의 차사직을 내놓겠다고 하고 이덕준과 해엄맥도 함께 하겠다고 한다. 결국 염라는 49일 안에 김수홍이 모든 재판을 통과하는 것 외에 한 가지 조건을 더 거는데 그것은 바로 이승의 망자를 하나 데려오는 것이다. 그의 집안에 있는 가택신인 성주신이 그를 데리러 오는 차사를 모두 처리하는 덕에 차사들이 돌아오지 못한 것이 석 달이 되었다고 한다. 성주신은 현신까지 하여 망자의 집의 살림을 돕고 있다고 한다. 성주신을 착살하고 망자를 데려오라고 명하는 염라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다면 차사직 박탈과 더불어 김수홍이 모든 지옥에서 재판 없이 기소된 형벌을 그대로 다 받겠다고 했다고 포함한다. 강림은 해엄맥과 덕준에게 선추단지를 먼저 찾으라 지시한다. 해엄맥은 고의 명을 받아들여 덕준과 함께 재판장으로 내려간다. 해엄맥이 자신이 두 칼을 들고 가려는
찰나 김수홍이 자기 물건은 잘 챙기라며 일러주고 해엄맥은 그를 향한 눈만 부리다가 칼만 집어들고 등을 돌려 이승으로 향한다. 지상에서 현동이를 데리고 고물을 줍고 있는 성주신. 현동이가 벽면에 쓰여있는 영 안 좋은 말들을 따라 읽자 성주신은 현동의 시선을 잠시 돌린 뒤 해당 벽면을 락카를 이용해 페인트 아트를 선보인다. 해엄맥은 그림쟁이가 동네를 아주 개인 미술관으로 만들어놨다면서 투덜대지만 덕주는 담장 곳곳에 그림이 그려진 풍경이 예쁘다고 감탄한다. 그러다 문득 돌아본 해원맥이 들고 있는 칼에 기겁을 하며 아직 아이가 있으니 내려놓아 달라고 청한다. 마지못해 해원맥은 일단 성주단지부터 찾자고 말하며 칼을 없애고 발길을 돌린다. 다시 천륜지옥에서 강림은 저승법을 운운하며 염라에게 김소홍의 억울한 죽음에 관련된 재판만 받게 해달라고 하고 염라는 정말로 원기의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강림에게 묻는다. 강림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김소홍은 왜 자신의 일을 멋대로 결정했냐며 강림에게 덤벼든다. 김소홍은 자신도 사실을 공부했다고 피력하고는 저승법만이 유효한 저승에서 국회법을 운운하며 반박하려 들었지만 강림이 급히 그의 입을 막고 함께 천륜지옥을 벗어난다. 한 판관이 재판을 받기 위해 내 지옥에 넘어오면서 다른 지옥귀들한테 잡아먹힐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자 염라는 신경질적으로 핑거 스냅을 쳐서 그의 말문을 막는다. 그는 판관들에게 재판을 잘 준비하라고 말하며 발길을 돌린다. 휘몰아치기 시작하는 모래바람에 천륜지옥과 모가지를 걸어 망연자실한 채 서 있는 두 판관들이 섞여 들어간다. 밤몰래 망자의 집에 잠입하여 찬장 안에 한 단지를 찾은 해엄맥은 깨버릴지 내용물을 마실지 고민하다 안에 있는 액체를 싹 들이켰다. 곧이어 그는 덕춘에게 호명삼천을 하라 말하지만 덕춘은 이미 집안에 들어온 성준신에게 목을 잡혀 제압당한 후였다. 해엄맥은 들고 있던 단지를 깨버리겠다며 성준신을 위협하면서 덕춘을 내려놓으라 하지만 성주신은 그건 성주단지가 아닌 현동이가 밤에 똥오줌을 누는 요강이라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왜 마시냐 말한다. 당황한 해엄맥은 그 자리에서 요강을 떨어뜨린다. 협박에 실패한 그는 전면적으로 작전을 바꾸어 성주신과 분투하지만 얼마 못 가 그도 성주신의 한 손에 목을 붙들리고 말았다. 김수홍은 강림에게 대두고 반말하였다. 자신의 죽음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알려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하고 강림이 변호사는 맞냐며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한다. 의뢰인이 변호사의 인적 사양을 모르는 게 말이 되냐며 우기는 김수홍이 강림은 그저 웃음만 지으며 김수홍에게 밧줄을 지어주고 김소홍을 배의 기둥에 김소홍을 기둥에 묶기 시작한다. 여기로 왔던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에게 살려달라, 한승시켜달라 하는 말은 하지만 넌 좀 다르다며 인상 깊다고 평을 남기는 강림에게 김소홍은 어차피 죽어온 걸 살려달라고 해서 뭐하냐? 한승시켜달라면 시켜줄 수 있냐고 답한다. 강림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갑자기 기둥에 묶인 수홍을 기둥 끝으로 날려버리고 물속의 수홍을 완전히 빠뜨린다. 원기의 냄새를 맡고 때로 헤엄쳐온 인면허들이 수홍의 몸 곳곳을 물어뜯기 시작한다. 수홍은 물속에서 꺼내지자마자 곧바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친다. 강림은 그 모습을 보고 거봐 예외는 없잖아 라고 태연하게 대꾸하고는 다시 수홍을 강에 집어넣는다. 드러누운 성주신 앞에 덕춘은 손바닥이 닳도록 빌고 있고 해엄맥은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 무릎 꿇고 반말하는 건 무슨 경우냐고 해엄맥에게 핀잔을 주던 성주신은 정말 자신이 기억이 안 나냐며 묻는다. 염라는 아직도 머리를 기르냐는 물음에 덕춘은 네 라고 곧장 대답한다. 성주신은 천년 전 두 차사가 죽을 때 자신은 저승사자였다며 기억을 싹 다 지워버린 염라가 잔인하다고 치를 떤다. 성주신은 적폐지를 압수하겠다면서 현동이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며 그 후에는 허춘섬을 데려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회원맥과 덕주는 어리 빠져 서로를 쳐다본다. 회원맥과 덕주는 다시 지옥으로 올라가 강림에게 상황을 설명한다. 무언가 덧붙여 말하려는 덕준의 입을 막고 회원맥은 더 빠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얼버무린다. 48일이 남았고 현동이의 입학날이 40일째인데 8일이나 남은 상황에서 무엇을 더 빨리 할 것이냐며 타박을 주는 강림에게 회원맥은 미소를 일관하며 꼬박꼬박 동조한다. 적폐지를 뺏겼다는 말을 들은 강림은 회원맥과 덕춘에게 적폐지가 없으면 찾아오지 말라고 명한다. 회원맥은 또 무언가를 말하려는 덕춘을 가로막고 다시 지상세계로 내려간다. 살점이 뜯기고 온몸이 물에 헐떡거리는 수홍 앞에서 강림은 수홍이 물었던 두 가지 질문에 한 가지를 먼저 답해준다. 우선 김수홍의 죽음의 비밀에 대해 말해주지 않은 까닭은 그 이유를 말해주면 수홍이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수홍은 말끝을 자르며 묻지 않겠다고 간단히 대꾸하였다. 그래도 강림은 꿋꿋이 말을 이으며 둘째 상황에 대해서는 자신이 고려 별무반 대장군이었고 미천하고 어리석은 동생 손에 죽었다는 사실까지만 얘기해준다. 그러던 중 배 뒤에서 아기 고래가 쫓아오는 것을 발견한 강림은 이 아기 고래마저 김소홍으로 유인하여 안습을 보여준다. 한편 지상에 다시 올라온 회원맥과 덕추는 집에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 그들과 상의하는 성주신을 지켜본다. 차사에게 대한 태도와 정반대의 성주신을 지켜보며 사람을 수호하는 가택신이라 사람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한다. 사채업자들은 성주신을 옆으로 밀쳐내고 밀려난 성주신은 측간의 벽을 뚫고 넘어진 후 똥을 손으로 만져버린다. 이에 회원맥과 덕주는 성주신에게 현동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까지 허춘삼을 데려가지 않는 것과 함께 허춘삼을 데려간 후 현동이에게 1:1 맞춤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대신 자신들의 천년 전 기억을 찾게 해달라고 제안한다. 덕주는 현신 후 현동이를 도와주고 성주신과 회원맥을 재촉한다. 사채업자들이 현동이의 다리까지 부러뜨리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성주신은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수락하고 성사된다. 회원맥은 그 즉시 현신해서 사채업자들을 상대해 다리를 부러뜨려 쫓아낸다. 성주신이 쉬고 있다가 손을 씻으러 가려는 찰나에 회원맥은 천년 전에 자신들이 누구였는지 묻는다. 성주신은 손을 씻으며 그들의 천년 전 이야기를 한다. 천년 전 회원맥은 고려 무신장건 최고의 무인인 하얀삭이었다고 얘기한다. 하얀삭의 실력을 듣는 회원맥은 심취한 나머지 덕춘에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죠? 라는 평을 듣게 된다. 삼도천을 겨우 지난 후 만신창이가 된 김수홍을 태운 배는 나태지옥의 구영장 앞을 지나간다. 강림은 김자응이 버리다 준 돈으로 사시에게만 몰두한 김수홍이 아주 나태해졌다고 꼬집으며 재판으로 나태지옥을 거쳤다면 아마 20년형은 너끈히 받아 친구들과 함께 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회원맥과 덕춘이 성주신이 왜 율법을 어겨가면서 현동인의 가족을 돕고 있는지 물어본다. 성주신은 현동의 어머니는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도박 빚을 져 필리핀으로 잠적했고 현동이는 홍역까지 걸려 아프기도 시작하는데 재개발 때문에 철거반이 들어다치고 보상금은 쥐꼬리만도 못한 막장 상황이 되어서 자신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해명한다. 보상금이 얼마였냐고 회원맥이 추궁해 성주신은 얼마 안 된다고 몰라도 된다고 하고 송장을 보던 덕주는 1억이라며 놀랐고 성주신이 현동이 앞으로 드러났는데 주식과 펀드가 폭락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란다. 이승의 경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더 잘한다고 우기는 성주신은 기가 막혀 하는
헤엄맥과 티격태격하다가 멘붕에서 주식과 펀드는 기다리며 오른다고 울먹거리고 헤엄맥이 생각하는 대안은 뭐냐고 물어본다. 듣는 거 힘드시죠? 그럼 이쯤에서 신과 함께 인가연 OST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헤엄맥에 대한은 현동이를 보육원에 맡기자는 것. 헤엄맥, 덕춘, 성주씨는 현동이를 데리고 고아원에 가보지만 고아원 입소를 위해서는 친권자가 양육을 포기하거나 친권자에게 양육 포기서를 직접 받아와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규정 때문에 혈압만 잔뜩 오른 채로 나오게 된다. 그나마 고아원 직원이 동거자로 등록된 할아버지에게 장애가 있으면 생계 지원비가 지급된다는 정보를 알려준 덕분에 헤엄맥과 성주씨는 다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다. 한편 성주씨는 고아원 아이들에게 전래동화 이야기를 해주며 뛰어놀고 있는 덕춘을 보며 천년이 지났는데도 어쩌면 저리 일관되냐고 감탄하며 덕춘의 과거를 말해준다. 여진족 소녀였던 덕춘은 고려군에게 마을이 급습당해 학살이 벌어져 헤엄맥인 하얀 사객에 부모를 잃은 뒤 아이들을 대피시키고 폐허가 된 마을을 떠나 깊은 산속의 은거지로 거처를 옮겨 죽기 전까지 거의 고아원 원장 수준으로 남겨진 아이들을 돌봤다는 것이다. 억양을 보여주는 장소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모닥불 앞에 강림과 김수홍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 강림이 수홍을 환생시킬 것이라는 말에 수홍은 반쯤 정신이 나간 듯 헛웃음을 내뱉으며 강림의 환생 고집에 감탄하다가 환생이 싫다고 말하며 건물 안을 뛰쳐나가려고 했다. 강림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수홍의 이름을 부름과 동시에 수홍은 바로 앞이 절벽임을 깨닫고 곧바로 움직임을 멈추어 버렸다. 김수홍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으니 강림은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다고 다시 자리를 잡는다. 그는 작은 한숨을 쉬며 자신이 고려시대 여진족을 몰아내는 대장군이었다고 한다. 강림은 천년 전 아주 용맹했던 무인 아버지를 두고 있었으나 아버지가 거란의 전 포로들을 더 이상 불필요한 참생을 하지 않겠다며 풀어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전장을 떠나는 동안 거란족의 한 아이가 자신의 말이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며 말에게 사과한 후
말을 칼로 찌르는 일을 목격하게 된다.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부모는 어디 있을지 물어보고 부모가 모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아버지는 아이를 양자로 입양하게 되었다고 한다. 배신 지옥을 지나가는 도중 강림이 칼을 든 채 앞서 나가고 있자 김송은 왜 칼을 뽑냐고 묻는다. 강림은 이곳이 망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나오는 장소라고 일러준다. 김소홍은 그의 말에 자신은 이승에 현존하는 것 중에서는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자신은 그렇게 모르냐는 김소홍이 큰 소리에 강림을 한번 믿어주는지 칼을 거두어 주었다. 한참 걸어가던 중 김수홍이 갑자기 생각해보니 무서운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 강림이 편하게 생각하라고 어깨를 붙잡지만 김수홍은 편안하다고 여전히 심각한 표정을 하고 대꾸한다. 혹시 영화를 봤냐고 묻는 김수홍은 자신이 가장 두려운 것은 멸종한 파충류라고 언지를 준다. 개구리냐고 묻는 강림의 말에 개구리는 이승에 널렸고 양서를 하며 성을 낸다. 그에게 가장 두려운 건 주라기 공원에 나온 공룡들, 그 중에서도 랩터라 말하는 그 순간 김수홍의 반대편에서 랩터 한 마리가 튀어나온다. 칼을 꺼내들고 한 마리밖에 없냐는 질문을 하는 강림에게 김수홍은 아니라며 랩터들은 집단 사냥을 한다고 대답한다. 그 순간 랩터 여러 마리가 땅에서 뛰어나왔다. 산 너머 산으로 수홍이 몰입하여 그것들을 달리기 시작하면 시속 70km를 내달린다며 호들갑을 떨었고 랩터들이 일제히 바람 같은 속도로 강림과 수홍 일행을 향해 뛰어오기 시작한다. 강림은 김수홍의 주변에 칼로 원을 그려 장벽을 치고 뒤를 보지 말라고 이른다. 그러나 김수홍은 곧장 뒤를 돌아보았고 랩터 무리를 본 김수홍은 기겁하며 장벽을 벗어나 도망친다. 강림은 계속해서 도망치는 김수홍에게 눈을 감고 멈추라고 소리친다. 그 뒤 김수홍 주위로 다시 장벽을 치고 공격하는 랩터에게 칼을 휘두르며 접근을 막았다. 긴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티라노사우루스가 겁툭튀하여 랩터를 공격했고 강림은 더 큰 게 없냐고 묻자마자 김수홍은 무언가 떠오른 듯 눈을 크게 뜨고 땅을 내려다보았다. 지진이 일던 두 사람의 발 아래서 모사사우루스가 솟구치면서 강림과 수홍을 삼킨다. 큰 물구덩이만 남은 사막에 홀로 남은 티라노사우루스는 웅덩이를 향해 크게 울부짖는다. 모사사우루스의 뱃속에서 이동하던 김수원과 강림은 배신지옥에 다다르자 모사사우루스가 토해내고 이내 모사사우루스는 쓰러진다. 강림과 수홍이 불의 지옥 재판까지 가는 동안 강림은 옛 이야기를 꺼낸다. 현동이를 해외 이방시키기로 결정한 해엄맥춘 성주씨는 은행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성주씨의 적 후견인 신청을 하기 위해 법원으로 간다. 해엄맥은 덕춘에게 말을 걸어보려 하지만 덕춘은 지난밤에 성주신이 알려준 진실에 충격을 받고 화나서 해엄맥을 상대하지 않는다. 앞서가던 덕춘을 불러세운 해엄맥은 덕춘에게 더 이상 여진족이 아니라 저승사자이고 천년 전 일이며 자신이 덕춘의 생명의 은인이었다고 말하며 따지지만 덕춘은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사람이 어떻게 은인이라고 부르냐며 천년 전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니 아직 죄가 남아있지 않냐고 울먹인다. 성주씨는 둘을 불러 싸움을 멈추게 하고 둘이 자초한 것이니 과거 이야기를 마저 해주겠다고 하며 벽에 무언가를 스프레이로 그린다. 성주신이 그린 것은 천년 전 여진족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해엄맥과 부하들의 그림이었다. 성주신은 진짜 후견인은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해엄맥이었고 해엄맥이 용서를 빌지 못했던 것은 용서를 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성주신은 무사히 후견인으로 지명받고 법원을 나오는 길에 성주신마저 해엄맥이 추위와 전투로 부하들을 잃어나가는 중에도 덕춘과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상관인 밀원에게 거짓 장계를 써가며 군량미를 빼돌려 나라에는 불의를
저지른 셈이 되었다고 하며 저승에 아직도 죄인들을 가둬서 얼리는 불의 지옥이 있냐고 묻는다. 한편 재판에 다다른 강림과 수홍은 강림과 수홍은 재판을 시작하게 되고 판관들은 수홍이 가시치사로 망자가 되었다는 주장을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되받아치며 증인으로 원동현을 신청하였다. 이승에서 전편의 자산시도 후 목과 주변 부위에 부상을 당했는지 목에 보호대를 차고 입원한 상태의 원동현은 증인으로 재판에 나타난 후 수홍을 보고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직시한다. 원동현이 강림을 알아보고 부르는 관심사병 노래를 도중에 끊고 강림이 그에게 질문을 시작한다. 원동현은 앞에 있는 김수홍이 김병장이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고 오발 사고가 났을 때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한다. 그러나 시신을 묻는 중 김수홍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 꿈에서만큼은 솔직할 수 있지 않느냐 압박하는 강림의 말에 원동현은 꿈이 왜 이렇게 생생하냐고 진저리를 치며 김수홍을 묻던 일을 떠올리고 고통받게 된다. 판관들은 이대로 놔두면 증인이 위에 눌린다고 하며 원동현을 이승으로 돌려보내길 주장하지만 오관대왕은 고개를 저으며 이것도 저 녀석의 운명이라고 냉정하게 말한다.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독촉하던 김수홍은 참다 못해 원동현에게 달려가지만 오관대왕은 그 즉시 수홍을 수조에 가둬 물로 채우고 후 얼리려고 한다. 결국 발작하던 원동현은 가위에 눌려 충격사하고 증인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판관은 김수홍의 살인재판이 추가되었다고 전한다. 강림은 김수홍의 억울함이 아직 풀리지 않았으니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고 오관대왕은 증인이 죽어 증거가 충분치 못하니 다음 재판에서 싸우라며 수락함과 동시에 수홍을 수조에서 꺼내준다. 얼음이 깨지며 쓰러진 김수홍은 고개를 쳐들고 강림에게 동현이 너가 죽인 거야 라고 이를 간다. 철과촌으로 돌아오면서 성주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덕춘은 약간 화를 누그러뜨린 듯 했지만 아직 회원맥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입양은 영어권 국가가 제일 좋지만 북한만 아니라면 괜찮다는 회원맥의 말에 성주신은 맞장구를 치면서 한국에서 정직하고 신념 있게 살면 바로 노숙자 신세라고 한탄했다. 그런데 일행의 눈에 언덕길을 내려오는 봉고차가 보인다. 봉고차에 탄 사람들은 다름 아닌 회원맥에게 팔이 부러졌던 철거 용역들. 일행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집으로 달려갔지만 집을 비운 사이 들이닥친 용역들에 의해 집은 이미 엉망으로 엎어져 있고 현동이가 쓰러진 할아버지를 붙들고 우는 것을 발견한다. 엎친 듯 덮친 격으로 하필 장독대에 두었던 성주 단지까지 깨지는 바람에 성주신마저 기운을 잃고 쓰러져 버린다. 강림은 열정적으로 김수홍의 죄를 나열하는 판관의 말을 자르고 재판의 유보를 신청한다. 강림은 다음 재판에서 박중희와 염라대왕을 증인으로 요청한다. 진광대왕은 1000년 동안 자신이 쌓아온 것을 모두 걸겠다는 강림의 요청에 놀라워 이를 수락한다. 폭력지옥에선 항상 재판이 다음 지옥으로 연기된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성주신은 회원맥과 덕춘의 남은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회원맥이 군량미를 빼돌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감 밀어는 신리대를 이끌고 회원의 부대를 급습해 전멸시켰던 것이다. 회원맥은 아이들의 거처를 불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밀원과 친위대는 회원맥의 부하 중 하나를 고문해 여진족 아이들의 은거지를 알아냈고 회원맥과 부하를 묶어 짐승박이 되도록 산에 던져놓은 뒤 날이 밝으면 아이들의 거처를 습격한다고 선언한다. 늑대떼가 두 사람을 덮쳤지만 구세일생으로 회원맥은 부하의 희생 덕분에 살아났고 회원맹은 망신장애가 되었음에도 부하의 시신을 끌고
이심리 눈길에 달려가 덕춘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피하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덕춘을 보내기 전 회원맥은 자신이 하얀색 목도리를 꺼내 덕춘에게 둘러주며 자신이 덕춘의 부모를 죽였음을 고백함으로써 마침내 용서를 구했던 것이다. 오열하는 덕춘을 떠나보내 회원맥은 칼을 들고 미련의 친위들에게 맞섰다. 성주신이 이야기를 끝내자 회원맥은 눈물을 흘리며 미련이 그래서 자신을 그날 죽였냐고 묻자 성주신은 미련이 원망스럽냐고 물으며 청년 동안 이승의 가택신을 해보니 인간을 더욱 이해할 수 없지만 나쁜 사람은 없고 나쁜 상황이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며 이해가 안 될 때는 모든 것을 거꾸로 읽고 생각해보라는 말을 남기고 적폐지를 남긴 채 소멸한다. 성주신의 소멸과 자신들의 과거 이야기로 충격을 받은 해원맥과 덕춘은 차마 호명삼창을 하지 못한다. 덕춘이 하지 못하자 적폐지를 빼앗아 이를 악물고 호명삼창하려는 해원맥도 덕춘이 눈물로 만류하자 결국 포기한다. 둘의 소리를 듣고 깨어난 현동이는 성주신의 남겨진 옷을 보고 울며 성주신을 찾으려 집을 뛰쳐나간다. 현동이를 쫓아나가려던 해원맥은 불현듯 무언가를 깨달은 듯 자리에 앉아서 거꾸로 읽고 생각해보라는 성주신의 말을 떠올리며 마루에 펼쳐진 현동이의 한글 연습장을 뒤집어 본다. 덕춘과 해연맥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미음, 이, 리을, 이응, 니은, 미런을 거꾸로 한 기역, 이응, 리을, 이, 미음, 강림. 그제서야 둘은 미런이 강림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천년 전 자신들을 죽인 사람이 다름 아닌 강림차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해연맥 자신은 과거 강림의 아버지인 고려 대장군이 혼자 살아남은 거란족 아이를 거둬들여 양자로 삼았던 바로 강림의 의붓 형제였다는 진실 또한 밝혀진다. 강림이 용암에서 빠져나오고 덕춘이 나타나 물어볼 게 있다며 성주신이 소멸되었으니 허춘삼을 데려오면 되는 거냐고 묻는다. 강림은 정색하면 천년 동안 자신에게 뭘 배웠냐고 되묻고 덕춘은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울먹인다. 수홍은 어서 재판을 받으러 가자며 길을 재촉하고 해원맥과 덕춘은 둘의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몰래 따라간다. 염라대왕이 증인으로 참석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박중희가 증인으로 소환된 가운데 강림은 변호를 시작한다. 강림은 먼저 염라대왕에게 자신을 저승차사로 만들었을 때 했던 말을 다시 해달라고 부탁한다. 염라대왕은 처음에는 내켜하지 않았지만 이내 1000년 전에 강림에게 했던 제안, 즉 억울하게 죽은 해원맥과 덕춘에게는 기억을 지워준 반면 7개의 지옥에 모두 징역 죄인으로 기소된 강림은 죄가 무겁기에 모든 기억을 남긴 채 해원맥과 덕춘과 함께 1000년 동안 차사로 일하면서 49명의 기인들을 구한 후 환생할 때 비로소 기억을 지워주겠다고 했음을 말해준다. 강림은 자신의 기억만 지우지 않은 채로 차사직을 맡긴 것이 단순히 의붓동생과 소녀를 죽인 것을 속죄하라는 뜻이었냐고 되묻고 염라대왕은 강림이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시간을 내준 것이었다고 강조한다. 염라대왕의 말이 맞다고 강림에게 염라대왕은 해원맥과 덕춘에게 용서를 구했냐고 되묻고 강림은 그럴 용기가 없어 죄책감과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강림은 박중희에게 다가가 박중희가 모래폭풍에 휩쓸려 죽을 뻔했을 때 왜 자신이 이승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는 율법까지 어기며 구해 주었는지이냐고 묻는다. 박중희가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냐라고 머뭇거리며 대답하자 강림은 박중희에게 자신처럼 되지 말라고 평생 속죄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호통을 친다. 이를 본 변성대왕은 형벌장을 열며 강림에게 또 한 번 증인을 겁박하는 날은 김수홍을 그 즉시 형벌장에 떨어뜨리겠다고 엄포하고 박중희가 괴로워하는 가운데 이승에서는 교도소의 운동시간이 끝나면서 시간이 촉박해진다.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려는 염라대왕에게
강림은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자신의 아버지 강문직 대장국을 기억하냐고 묻는다. 이에 염라대왕은 기억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말고 기억하는 대로 말하라고 호탕치며 강림의 아버지 강문직은 전사가 아닌 살해를 당했다고 하라는데 강림은 그렇다면 왜 역사가 강문직의 죽음이 살해가 아닌 전사로 기억되냐고 묻고 염라대왕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누군가의 은혜 은폐당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그리고 마침내 강림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다. 고려군이 큰 희생을 입은 후 전장에 도착해 수습하는 도중 강림은 시체더미 사이에서 아버지의 손이 꿈틀대는 것을 보고도 아버지를 구하지 않고 돌아갔던 것이다. 왜 아버지를 구하지 않고 버려두어 살해했냐는 염라대왕의 질문에 강림은 자신이 뛰어났던 동생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 명예와 권력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웠고 잘못을 깨닫고 전장으로 돌아갔지만 이미 늦어버린 아버지를 구하지 않은 것을 100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아왔다고 말한다. 강림은 그렇게 후회하면서 보낸 시간이 지옥 같았냐는 염라대왕의 질문에 가장 큰 지옥은 후회 그 자체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더 이상 용서를 맞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었다고 말한다. 결국 강림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가면서 김수홍의 재판에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는 과거의 자신의 잘못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강림은 박중희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하며 박중희에게 김수홍이 살아있는 것을 알고도 묻었냐며 다시 묻는다. 박중희는 오열하며 강림의 추궁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김수홍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뒤 잠에서 깨어나 사라진다. 변성대왕은 김수홍의 무죄와 한생을 선고하고 강림의 진심을 알게 된 김수홍도 강림에게 경례한 후 빛을 내며 환생의 문 앞으로 보내졌다. 김수홍의 환생까지 마무리된 새 차사는 허춘삼의 집에 내려왔다. 회원맥은 현동이 입양 보낼 거였으면 알파벳을 가르칠 걸 그랬다고 중얼거리고선 뒤를 돌며 빨리 일을 끝내자고 말한다. 덕춘이 허춘삼을 세 번째 부를 때 춘에서 소리가 끊긴다. 강림은 초등학교 스탠드 그늘막에 서서 뒷짐을 지고 있다. 회원맥은 덕춘에게 대장을 용서할 수 있겠냐고 묻는다. 덕춘은 회원맥이 자신을 보고 덕춘은 1000년 전 덕춘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그는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회원맥은 강림을 한번 돌아본 뒤 난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일축한다. 할아버지 손을 잡고 명랑하게 운동장을 가로질러 오는 현동이가 보인다. 강림은 집행유예라며 현동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망자를 데려가지 않기로 했다고 전한다. 우리 한생은 어쩌냐는 회원맥의 물음에 강림은 애써 시선을 들며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냐고 대꾸한다. 초금문에서 3일을 헤매고 있는 이상한 망자가 있다며 발길을 드는 강림에 따라서 회원맥과 덕춘도 기꺼이 그를 따라간다. 3일째 초군문 앞에서 헤매고 있다는 이상한 망자는 다름 아닌 원일병이었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괴상한 소리에 귀를 막고 몸을 떨며 김병장을 연신 외치는 그의 모습에 회원맥은 혀를 찬다. 강림은 귀인 적폐지를 들어보이며 귀인이 풍년이라고 농을 건넨다. 회원맥과 적폐지를 받아든 덕춘이 앞장서서 걸어가고 강림은 잠시 고백할 것이 있다며 둘을 불러 세운다. 1000년 전 일에 대해 말하려고 하지만 입을 잘 떼지 못하는 강림의 모습에 회원맥과 덕춘은 서로를 마주보고 씩 웃다가 일제히 강림을 돌아보며 1000년 전 얘기를 지금 와서 뭐 하려고 하느냐고 동시에 외친다. 둘은 이내 원동현의 길잡이가 되어주러 간다. 강림도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서는 둘의 뒤를 따라간다. 테이프 재생기에서 노래가 흘러나온다. 바바를 입가에 묻히고 연근조림이 싫다고 투정 부리는 현동이가 타이르던 허춘삼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코스피 지수가 급상승했다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한박 웃음을 짓는다.
코스피가 장난감이냐고 묻는 현동이에게 지금은 몰라도 된다고 말하는 허춘삼은 텔레비전 위에 있는 허춘삼과 현동, 성주신이 찍힌 사진 액자를 보며 성주야 됐다 라며 기뻐한다. 영화는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떡밥의 중심 쿠키 영상이 남아있죠. 김수홍이 환생하러 가는 길 목에서 염라대왕이 그를 불러 세운다. 사실차를 8번 만에 합격했냐고 묻고는 진기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수홍에게 자신과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고 수홍은 함께라는 대답을 하고 가에 미소를 짓는다. 두 번째 쿠키 영상. 강림의 아버지 강문직이 죽고 나서 염라대왕에게 다음 1000년간 저승을 다스릴 염라대왕 자리를 권유받는다. 그 도중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러 뛰어온 시체 더미를 뒤지는 강림을 보며 나의 탓이다 라고 지책하였다. 그는 제안을 수락하며 대신 염라의 모습을 달라고 하였다. 즉 염라대왕은 바로 1000년 전 새롭게 염라의 자리에 앉게 된 강문직이었고 강림은 박중희를 신문하면서 살아있는 것을 알고도 살리지 않은 아버지에게 용서도 빈 셈이다. 긴 줄거리 듣느라 고생하셨죠? 웨이백홈 듣고 오실게요.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결국엔 여행을 걸렸네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way back home 닫아도 다시 열린 서랍 같아 하늘로 높이 날린 넌 자꾸 내게 되돌아와 힘들게 삼킨 이별도 다 그대로인걸 수없이 떠는 길 위에서 난 너를 발견하고 비우려 했던 마음은 또 이렇게 너로 차올라 발걸음의 끝에 늘 네가 보여줘 그만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결국엔 여행을 걸렸네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way back home 열어 기억을 꺼내들어 부서진 시간 위에서 선명히 너는 떠올라 길 잃은 맘속에 널 가둔 채 살아 그만 멈춘 시간 속 잠든 널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결국엔 여행을 걸렸네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way back home 세상을 뒤집어 찾으려 해 오직 너로 완결된 이야기를 모든 걸 잃어도 난 너와 나면 돼 빛이 다 꺼진 여기 나를 안아줘
몰랐던 여러분, 오늘 잠깐 만나서 행복했어요. 이 이별이 마지막 이별이 아닙니다. 저희와의 이별은 12월이나 1월이죠. 우리 아직 안 헤어져요. 한 달만 기다려봅시다. 보고 싶을 거예요. 보고 싶겠죠. 안녕, 좋은 하루였어요. 안녕, 잘 있어요. 또 봐요. 헤어지면서 들을 노래 방탄소년단의 전하지 못한 진심 듣겠습니다. 모두들 잘 있어요. 안녕. 외로움이 가득해 비어있는 네 가든 가시투성이 이 모래성에 난 날 외웠어 너의 이름은 뭔지 갈 곳이 있긴 한지 Oh could you tell me 이 정원에 숨어든 널 봤어 And I know 너의 온길 모두 다 진짜란 걸 푸른 꽃을 꺾는 손 잡고 싶지만 내 운명인 걸 Don't smile on me Lie on me 너에게 다가설 수 없으니까 내겐 불러줄 이름이 없어 You know that I can't show you me Give you me 초라한 모습 보여줄 순 없어 또 가면을 쓰고 날 만나러 가 But I still want you 외로움의 정원에 비 너를 닮은 꽃 쥐고 싶었지 우후 바보 같은 가면을 벗고서 But I know 영원히 그럴 수는 없는 걸 숨어야만 하는 걸 주하나니까 난 두려운 걸 초라해 I'm so afraid 결국엔 너도 날 또 떠나버릴까 또 가면을 쓰고 널 만나러 가 할 수 있는 건 정원에 이 세상에 예쁜 너를 닮은 꽃을 피운다 네가 아는 나로 숨쉬는 것 But I still want you I still want you 어쩌면 그때 조금만 이만큼만 용기 내서 너의 앞에서 떠나면 지금 모든 건 달라졌을까 난 울고 있어 사라진 무너진 홀로 남겨진 이 모래성에서 부서진 가면을 바라보면서 And I still want you But I still want you But I still want you If your behind was my class, yo, I will never miss school. See, your front on to slippers, so say let go, they wear shoe. My baby not gold, my baby too dope. Was your mother a dealer? My baby not bomb, was she brought me up? Was your father a soldier?